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업의 영역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남 지역의 친환경 농업 현황과 또 활성화 대책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주정일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 농업기술원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장 주정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친환경 농업이라는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 인증 또는 유기농산물, 유기농 인증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와 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쓰지 않는 유기농, 사용을 취소하는 무농약 등이 있습니다. 유기농이든 무농약이든 재배 방법은 기존 다수학을 위한 농업기술과는 다르고 많은 필요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허용하는 농자재는 국립농사원 품질관리원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배 기술과 매뉴얼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어렵고 별도로 교육을 받거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 친환경 농업 육성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 가치는 생물의 다양성 증진, 생물적 순환 촉진, 생태계 보전 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수혜자는 농민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되고 국토가 되고 국민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과 공공급식 체제가 구축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친환경 제철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점이 충남은 33개소로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판로 다각화를 위한 소비가 노력이 더 진행된다면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는 더 확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농가들에서는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친환경 농업은 신념을 가진 농업인에 의하여 정착되고 확산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그 특성상 생산자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는 가격 대비 안정성과 가성비에서 신뢰를 담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상호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이 먼저 솔선수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행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되는 GAP 인증 농산물도 있는데 영어로 표시되다 보니 일부 소비자들은 더 친환경적인 농산물인 거로 알고 있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장점이 좀 더 부각되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충남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체계적인 친환경 농업 지원과 또 연구 등을 위해서 지난 2018년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를 개소했죠. 어떤 곳인지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는 친환경 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9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충남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는 2018년도에 충남 농업기술원 내에 개소하였습니다. 역할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산학연 협력 등이 포함된 종합센터로 만들어서 친환경 농업을 전국 확산시키는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다수성 중심의 관행농업기술 연구에서 친환경 농업기술 연구,
현장 컨설팅으로 방향을 크게 전환하였습니다. 유기농업에 대한 과제 비율을 2018년 이전에는 약 30% 미만이었는데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약 50% 이상 상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유기농업협회라든가 친환경농업협회 등 각종 친환경농업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2개년 동안 이룬 정량적 성과를 소개하면 정책 제안 2건, 영농기술 정보 22건, 책자등 자료 발견 4건, 농자재 등록 등 98건, 특허 미생물 개발, 병해충 진단 처방 및 민원 분석 지원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실적은 전국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 국외소 중 최고일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 내 친환경 농업 현황은 어떤가요? 네. 충남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은 약 5,203헥타로서 전국의 약 4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충남의 친환경 면적 증가율은 전국 1위입니다. 2010년도 3,923헥타에서 연 3.3헥타씩 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급식 체제를 구축하였고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친환경 면적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자급해야 되는데 아직도 더 노력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방금 답변해 주시면서 아쉬운 점에 이 농산물로 자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충남의 학교급식에는 충남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공급하는 것이 충남 농업인을 위해서, 충남 도민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공급 체제입니다. 그러나 충남에서 모든 농산물을 자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단체들이 노력을 해서 충남에서 자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올해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한데요.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올해 시험 연구 계획을 확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게 되는 걸까요? 예,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에서는 2021년도 시험 연구 사업으로 31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5년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양 이화학성, 생물상, 유기 오염물질 등 농업 환경자원 변동 평가를 하는 7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공익직불제 대응 작물 희비 처방 기준 설정을 5작물에 대해서 수행합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비료 사용 처방 대상 작물은 226작물이 되고 직접 지불금 수급령을 위해서는 작물별 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 자생식물 유래 천연물 활용 기술, 미생물 및 천적 적용 기술, 자연 순환 농업 적용 기술, 유기농업자재 적용 기술 등 14과제도 수행됩니다. 구기자 쪽파 등 확장성이 높은 지역 특화 작목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하는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 연구 등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충남의 친환경 농업 기술 수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친환경 농업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 또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와의 협력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에서는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남 친환경 농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기농업 협회라든가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황새 생태농업 연합회 등 여러 친환경 단체들과도 발전 방안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접촉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친환경 농업 관련 단체들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은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 단체라든가 친환경 농업 단체에서 현장에서 에로 기술이 이제 많이 파악이 되는데요. 이런 기술이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토의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친환경 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민관학연 협의체인 충남 친환경 농업발전협의회도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충남 친환경 농업 발전 협의회는 2020년도에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정기 회의, 합동 컨설팅과 농업인과의 협동 연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새 생태농업 연합회와 공동으로 벼유기벼 종자 생산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고, 충남 유기농업협회와 학교 급식용 유기채소 생산 재배기술 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업 실용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약 2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이 제약되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친환경 농업 확산 및 현장 애로 기술의 해결을 위한 민관 학연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농업협회, 친환경 농업인 협회, 황새 생태농업 연합회, 홍동농협 등 찾아가는 업무 협력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강화할 부분은 현장 애로 기술, 컨설팅, 친환경 농업 기술, 최신 기술 교육 등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활발히 활동할 것입니다. 네. 센터장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주로 좀 힘드셨나요? 네, 저희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는 비대면 교육 시설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량개발과 등의 도움을 받아서 비대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은 서로 대면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데 직접 접촉 교육을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네,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정착, 또 나아가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이 돼야 할까요? 2021년부터 제5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토론회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는 규제, 사후 징벌제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업 육성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관리가 잘 된 포장에서도 비산 오염물질이나 농업용수에 의한 유기농업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즉 유해물질 검사 중심이 아닌 생산 과정에 대한 인증평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인증제 중심에서 물적 순환과 유기적 생태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에서 농업 유래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 예를 들면 잔류농약 검출, 농업용수에 대한 변동평가, 농산물에서 유래하는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과 전파 경로 규명 등 과제를 강화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전국에 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 있던가요? 네,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괄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협의체가 운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적 유기농업과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각 도원을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유기농업 자재를 살포를 했을 때 개구리나 꿀벌들이 죽었다는 사례들을 들었었는데요. 이런 자재들이 어떻게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네. 유기농업 자재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 인증기관에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된 제품들입니다. 이런 인증이 이제 어떤 단편적인 부분에서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시험 인증 분석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그 생태계를 더 살릴 수 있는 농업 인증 자재가 많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으로 센터의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이나 그리고 또 방향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충남의 친환경 인증 면적을 전국 4위에서 1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농업기술원의 비전인 2025년까지 농업소득 1위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친환경 농업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충남에 널리 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화두인 탄소 중립, 그린 뉴딜, 온실가스 저감, 유기 오염물질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말씀 주신 만큼 꼭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자, 코로나19 장기화 상황도 이 친환경 농업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학교 급식 납품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황이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충남 유기농업협회와 충남 친환경농업연합회 등 충남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급식 공급량을 자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매뉴얼 제작 대상 작목을 15작목으로 선정한 바 있고 우선 유기참외와 유기쪽파 등 두 작물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간편식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공공급식, 취약계층에 지원하기 위한 벤치마킹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에도 농식품 가공팀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공팀에서 구체적인 연구 과제의 수립, 과제 응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의 활용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농업인 단체와 연구기관이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농업인 단체와 연구기관이 협력을 하여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친환경 농업협회에서 이렇게 제안한 내용인데요. 코로나 이후 혼밥 문화가 확산되면서 밀키트라든가 간편식 제품이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농업인 단체는 농산물 생산하는 기관이었지 어떤 중간 가공 제품을 만드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 기술이 없어서 저희 농식품 가공팀에게 그 밀키트라든가 간편식에 대한 기술 개발을 요청을 하였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선행 연구 결과 벤치마킹을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곧 과제화가 되면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인 연구센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충남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는 2018년도에 충남 농업기술원 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업무는 친환경 농업과에서 업무를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과에서는 미생물 농약, 천적, 천연모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 등에 관한 전국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의 업무와 중복돼서 겸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예산 지원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의 건물만 세워준 후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부족하여 많이 아쉽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